2026년 1월에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전 세계로 타전된 그 화면을 뉴스로 똑똑히 보셨죠?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 특수부대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수송기에 오르는 모습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남미의 한 독재자가 물러난 수준의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반미 진영의 거대한 돈줄이 끊기고 그들의 성역이 무너졌다는 파산 선고나 다름없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부터 진짜 피해 숙청과 경제적 대격변이 시작될 겁니다. 마두로 다음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은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전 세계에 불어닥칠 반미 세력들의 몰락 리스트와 2026년 초입을 강타하고 있는 자산시장의 대혼란에 대해 심층 분석해 드릴 건데요. 마두로 체포 이후 요동치는 국제 금값의 향방과 지금 당장 내다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을 거지로 만들 위험 자산들이 무엇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의 판도를 완벽하게 읽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자산을 지키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한때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며 남미에서 가장 잘 나가던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쓰레기통을 뒤지는 국민들과 살인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나라 자체가 거대한 유령 도시가 됐잖아요.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노조활동가 출신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실행한 절대 결의 작전은 단순히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초고층 빌딩의 집주인이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달러로만 받겠다고 선포했는데 마두로라는 세입자가 뒷마당에서 가짜 화폐를 찍고 마약을 팔아 뒷돈을 챙기면서 집주인 권위에 도전했거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보기로 가장 질 나쁜 녀석부터 손을 본 겁니다. 실제로 마두로가 체포될 당시 그는 베네수엘라 화폐가 아닌 엄청난 양의 달러, 한화가치 약 9,700억 원과 골드, 개인 전용기 2대를 포함한 차량 9대, 그리고 수십 년간 국제 마약 카르텔 및 테러 조직과 결탁했다는 방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게 왜 소름 돋는 지점이냐면 마두로 정권이 단순한 독재 정권이 아니라 전 세계 반미 연대의 거대한 자금 세탁 창구였다는 사실이 실제로 만천하에 드러났고 재판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나겠죠. 마두로는 그동안 석유를 파는 척하면서 뒤로는 금 밀수와 마약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었고 이 돈들이 중동의 테러 조직이나 북한의 핵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그 통로가 완전히 차단됐으니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되겠습니까?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는 이미 종이 조각보다 못하게 됐지만 마두로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건 2019년에도 30톤가량을 밀 반출했었던 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나와요. 왜 독재자들은 나라가 망해갈 때 그토록 금에 집착할까요? 그건 바로 금이야말로 국가라는 신용이 사라졌을 때 유일하게 가치를 인정받는 최후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제 금값이 온스당 4,400달러를 돌파해서 역대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며 5,000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부자들이 이제 국가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실물 자산으로 숨어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부자들이 금을 산다고 해서 우리 같은 개인들이 무턱대고 지금 따라 샀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진짜 금이 아니라 금값에 등락에 베팅하는 파생 상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골드바들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특히 마두로 정권이 흘려보낸 함량 미달의 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서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우리가 절대 사서는 안 될 위험한 자산들과 함께 진짜 금을 사야 할 타이밍을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이제 마두로 다음으로 타겟이 될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미 정보당국은 이미 마두로와 최측근들을 토대로 전 세계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끈으로는 중동의 예멘 반군부터 시작해 동남아시아의 불법 카지노 큰손들, 그리고 놀랍게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엮여 있다고 해요. 미국이 이번에 마두로를 체포한 건 단순히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모든 지하 경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쪽에서는 인권을 외치고 평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독재자의 마약 자금을 닦아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아직까진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된 내용은 전혀 들리는 게 없지만 지금 시점에 대한민국이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런 일에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면 이건 우리 경제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반미 세력들의 돈줄이 마르면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경제를 흔들던 불순한 자금들도 함께 마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안보가 튼튼해야 우리 통장 잔고도 지켜지는 법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 있을 때만이 우리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이번 사태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미국은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마두로를 끌어내린 걸까요? 2026년 현재 전 세계 경제는 거대한 미셋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달러의 절대적인 패권을 확립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런 지하 경제와 불법 자금들이었거든요. 미국이라는 집주인이 이제 집안 곳곳에 숨어 있는 곰팡이들을 뿌리 뽑기로 결심한 겁니다. 곰팡이가 사라진 자리는 깨끗해지겠지만 그 곰팡이의 기생에서 살던 세력들은 당장 갈 곳이 없어지겠죠. 그 혼란이 지금 국제 금값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값이 온스당 4,400달러를 넘어 5,000달러를 향해 달리고 있는 건 단순히 CBDC의 영향만은 아니에요. 수많은 복합 요소들이 있지만 이건 전 세계 지하 자금들이 갈 곳을 잃고 실물 자산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인 것도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제자들과 부패한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은닉 자금이 달러 시스템 안에서 동결될까봐 서둘러 가격 따윈 신경 쓰지 않고 금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금값 폭등은 개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 검은 돈들이 만든 마지막 피난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거품이 언제 꺼질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점이 될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잠깐 잊으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마두로 체포 이후 미국의 다음 타겟이 어디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미국은 이미 다음 사냥감을 정해두었다고 말이죠. 마두로와 가장 빈번하게 거래한 국가, 그리고 미국의 달러 패권에 가장 노골적으로 도전해온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미국은 무력을 쓰기 전에 먼저 경제적인 목줄부터 조일 겁니다. 이미 국제 금값을 조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들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명확합니다.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는 것뿐이에요. 반미를 외치며 독재자들과 손을 잡았던 세력들은 이제 역사 뒤편으로 사라질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들이 가졌던 부와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고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앞으로 10년의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금 매수 타이밍은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그 디테일한 전략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돈 냄새 나는,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국제 금값의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과 지금 당장 내다 버려야 할 위험 자산들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현재 2026년 1월 5일 기준 국제 금값은 온스당 4,300에서 4,400달러 선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곧 5,000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 이 자리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왜냐면 지금의 금값은 정상적인 시장 논리가 아니라 마두로 같은 독재자들의 검은 돈이 단기적으로 몰리면서 만들어진 오버슈팅 구간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진짜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바로 미국이 마두로와 측근들의 금 비축분을 찾아내 시장에 어떻게 처리할지 공식 발표하는 그 시점일 겁니다. 아마 수백 톤에 달할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죠. 만약 미국이 시장에 풀겠다고 공식 선언하면 금값은 일시적으로 많이 내려갈 거예요. 바로 그때가 우리들이 올라타야 할 진짜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있어요. 금 역시 영원한 안전자산만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미국 경제가 너무 잘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고 달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기 시작하면 이자 한 푼 안 주는 금은 순식간에 찬밥 신세가 될 겁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건 평화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평화를 갈구할 때 금값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앞으로 남미의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그들이 빚을 갚기 위해 금고를 열어
금을 쏟아낸다면 그날이 바로 금 투자자들에게는 검은 월요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이 일어나긴 힘들어 보이기에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시장의 변화를 계속 주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이 시장에 대량으로 나오거나 지하의 검은 돈이 어느 정도 정화가 되어 가격이 조정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면 바로 그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실물금이나 미국 달러 기반의 금 ETF를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한국 내에서 유통되는 출처 불명의 골드바나 종이금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두로 정권이 세탁하려던 함량 미달의 금들이 이미 국내 시장에도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절대 사서는 안 될 위험한 자산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금과 규제의 늪에 빠진 국내 다주택 부동산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해도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 여전히 징벌적 과세가 유지되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이런 곳의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달러 패권이 강화되면서 원화 가치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원화로 표시된 부동산 자산의 실질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지금 전 세계의 불을 달러라는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는데 규제에 묶여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산에 내 돈을 묶어둔다니요.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건 ESG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실적도 없이 보조금으로 연명하던 이른바 정치 테마주와 내수 전용 좀비 기업들입니다. 마두로의 체포로 전 세계적으로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될 텐데 그동안 깨끗한 척하면서 뒤로는 반미 세력들과 결탁해 자금을 세탁해주던 기업들이 속속들이 드러날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되거나 미국 주도의 금융 제재 리스트에 오르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실적은 없는데 정치적인 이슈로 급등락하는 종목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정리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널려 있거든요.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한 회사가 사실은 독재자의 자금 세탁 통로일 수도 있었다니 말이에요. 소름 돋는 건 이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026년 1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화라는 점입니다. 재판 과정이 공개가 될수록 우리가 알던 유명 기업이나 자산가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튀어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시장은 엄청난 발작을 일으키며 비명을 지를 겁니다. 이제 마두로 다음으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 구체적인 리스트도 말씀해 드릴 건데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마두로의 압수 리스트 말입니다. 그 안에는 전 세계 반미 세력들이 서로의 뒤를 어떻게 봐주며 거대한 악의 축을 형성했는지 그 연결고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먼저 밤잠을 설치고 있는 건 아마 평양의 그 사람일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북한의 가장 큰 외화벌이 창구 중 하나였거든요. 사실 그동안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2019년에 공식적인 군사기술 협력을 협정하고 미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 추적 장치 AIS를 끄고 바다 한가운데서 기름이나 물자를 주고받는 선박 간 환적 수법을 공유하거나 협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 모두 달러 결제망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였을 겁니다. 실제로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가 베네수엘라의 거래소를 거쳐 세탁되었다는 정황이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 엘라리스베이 리포트에 의해 여러 차례 적발됐어요. 국제사회의 촘촘한 제재 속에서도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과의 불법적인 뒷거래 덕분이었거든요.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베네수엘라의 유령 회사를 거쳐 실물금이나 달러로 세탁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 세탁소의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간 상황입니다. 세탁기 안에 들어있던 빨랫감, 주인이 누군지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히 돈줄이 끊기는 수준을 넘어서는 공포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이제는 숨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사냥개를 풀어 목덜미를 물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중동의 헤즈볼라나 예멘 반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두로 정권이 중개하던 불법 마약 자금이 끊기면 그들의 테러 자금줄도 순식간에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한 건 전 세계 반미 연대의 중앙 서버를 다운시킨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아마 지금쯤 북한 내부에서도 비상사태가 선포됐을 겁니다. 그리고 중동의 이란과 그 지원을 받는 테러 조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두로를 통해 석유를 우회 수출하고 그 대금을 세탁하던 이들에게 미국의 이번 작전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우리 곁에도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또한 마두로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이 성공적이라며 칭송하고 우리나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하던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 말이에요. 마두로와 그들의 자금이 단 하나라도 엮여있는 흔적이 나온다면 그건 단순히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법 처단으로 이어질 사안입니다. 이게 왜 소름 돋는 지점이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반국가적인 행위들과 경제 정책들의 배후에 어쩌면 마두로의 검은 돈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시장은 이미 이 공포를 감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큰손들은 벌써부터 의심스러운 자산들을 처분하고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 같은 안전자산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악마로 포장하며 우리를 고립시키려던 세력들의 거짓말이 마두로의 체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난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망가진 건 석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미동맹 같은 강력한 우방을 배신하고 독재자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시장 경제와 굳건한 안보만이 우리 가족의 평화와 재산을 지켜줄 유일한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불어온 이 차가운 바람이 대한민국의 어느 골목까지 닿을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이 시각에도 서초동과 여의도 그리고 세종시의 관가에는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마두로는 단순히 남미에서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카르텔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닥칠 수 있는 건 정체불명의 외화송금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작년부터 터져나왔던 수조 원대 이상 외화송금 사건들 말이에요. 당시에는 단순히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 세력의 소행이라고 결론지었지만 만약 마두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아마 한국 금융시장에도 폭풍이 휘몰아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했다는 건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아요. 당분간 달러의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을 대비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건 일본과 미국 관련 자산에 주목해 보십시오. 미국은 이번 마두로 사태를 계기로 일본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겁니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경제적 역할을 키워줄 수밖에 없거든요. 엔화 가치가 저평가된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핵심 기술주나 부동산 리츠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입니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력한 경제 블록 안에 내 자산을 편입시키는 것, 그것이 2026년 대격변의 시대를 살아남고 부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목하세요. 당분간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단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동적인 가짜뉴스에 속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의심하고 자산을 투매하는 행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혼란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커질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설비가 완공될 때까지 당분간은 기름값이 더 폭등할 수 있고 환율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금값이 널뛰기를 할 수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의 혼란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실의 소음일 뿐입니다. 수술이 끝나면 환자는 더 건강해지는 법이죠.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우리 경제는 이번 위기를 지나며 오히려 반미 세력들의 불순한 자금을 걸러내고 훨씬 더 투명하고 강력해질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대한민국 정부나 정치권 및 수많은 시민단체와 노조의 움직임입니다. 이 와중에도 아무 잘못 없는 마두로를 힘으로 강제 납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한다는 성명서가 계속 올라오는 중입니다. 당분간은 여기저기서 많이 시끄러울 듯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따르는 자산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미국 국채와 달러 그리고 기술적 해자를 가진 미국의 우량주들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조정 타이밍을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적인 절대 상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규제에 묶인 부동산이나 정체불명의 정치 테마주 그리고 실적 없는 좀비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건 자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런 가짜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 실력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정직하게 땀 흘려 자산을 일궈온 여러분 같은 분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산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마두로의 몰락이 다시 한번 증명해줬으니까요. 마두로의 체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가짜에 기대어 쌓은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죠. 베네수엘라의 가짜 복지, 그리고 독재자의 가짜 화폐와 검은 돈은 미국의 압도적인 실력 행사 앞에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3일을 기점으로 전 세계 경제 지도는 다시 그려질 것이고, 그 지도 위에서 살아남을 사람과 도태될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갈릴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더 안전하고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마두로의 몰락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오싹한 경제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날카로운 분석과 팩트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리는 등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강력한 한미동맹과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깊고 오싹한 진실을 파헤치는 유일한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다뤘으면 하는 영상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그 주제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여러분의 신념이 지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